오늘은 시대적으로 1930년대 우동집에서 배달을 하거나 잡일을 하는 고아 소년 15살 노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은 노마들이 있습니다. 그 소년들을 응원하면서 이 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 박태원, 매일신보 1933년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연재.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은 응당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습니까? 하고 미리 앞질러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임금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 네, 자꾸 그렇게 묻지 마시고 조용히 앉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우동집에 들어가셔서 우동을 잡수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짓을 하면 선생님이 꾸지람을 하십니다. 네, 옳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곳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길거리에 혹은 골목 안에 우동을 파는 집이 있는 것을 보셨겠지요? 그리고 그런 우동집에는 의례 심부름하는 아이가 하나씩은 있는 것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는 것은 이러한 우동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복동이냐고요? 아니올시다. 복동이가 아니라 노마올시다. 노마는 올해 15살입니다. 키는 글쎄요, 15살 먹은 아이로서는 좀 작은 편이겠죠. 얼굴은 동그랗고 약간 주근깨가 있는 것이 고 눈이며 코며 입이 매우 귀여운 아이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노마하고 만나시는 일이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 애하고 동무가 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떤 아이인지 알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은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조금도 염려 마십시오. 노마는 마음도 퍽이나 순하고 착한 아이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노마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십니다. 물론 집도 없죠. 그러나 아저씨는? 네, 아저씨는 한 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아저씨는 철공장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자기네 집안 살림도 하여 갈지 말지한 딱한 처지니 어떻게 노마를 먹여 살리고 학교에 보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로마는 아저씨 집을 나와서 이렇게 우동집에서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랍니다. 우동집에서 심부름하는 것은 물론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교실에서 선생님께 글 배우고 운동장에서 동무하고 같이 놀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은 노마가 얼마나 고생살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노마더러 제 이야기를 하라고 하여 보십시오. 노마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휴 하고 한숨을 쉴 것이니까요. 15살이나 그 밖에 안 된 그 아이의 입에서 한숨이 나온다는 것은 웬만큼 딱한 일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엉엉 소리를 내어 웃은 일은 여러 번 있지만은 한 번이라도 가만히 한숨 쉬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여러분이 노마의 친한 동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노마하고 같이 노실 수는 없습니다. 원체가 우동집 심부름이란 늘 고되고 바쁘니까요. 노마야, 새로 연 하나 샀다? 같이 놀리자. 하고 여러분이 노마하고 말씀하셨다 합시다.
그러면 노마는 쓸쓸한 웃음을 입가에 띠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고맙다. 그렇지만 어디 놀러 나갈 수가 있니? 이제 싸정가게 골목에 우동 2그릇 배달해야지. 오는 길에 수동 모퉁이 약국집에 가서 그릇 찾아와야지. 또 서너 군데 외상값 받아와야 하고. 그나 그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중에도 안에서 예, 간장이 없다. 노마야, 고춧가루 가져오너라 하고 손님들이 소리를 지르지요. 네 하고 들어가서 시중을 들려면 이번에는 또 돈을 받고 오래서 길 건너편 자파상으로 1원짜리 지전을 손에 쥐고 뛰어갔지요. 담배 사오라면 담배 사와야지요. 참말 바쁩니다. 더구나 종일 심부름에 지쳐 참아도 자꾸만 졸리운 것을 이를 악물고 견디어가며 자정 너머까지 어떤 때는 새로 1점, 2점까지 깨있노라면 공연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싶고 엉엉 울고 싶고 하지요. 그야 여러분도 그렇게 늦도록 깨어 있으신 일이 있기는 하겠지요. 가령 섣달 금음날 밤 같은 때 자면 눈썹이 샌다는 통에 온 밤을 새우기도 하였겠고, 제삿날 제사 참여하느라고 또는 고사 지내는 구경하느라고 늦도록 잠 안 주무신 일이 더러 있겠지요. 그러나 노마는 매일입니다. 매일 그렇게 늦도록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더구나 그렇게 깨어있다고 비빔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요, 시루 팥떡이 차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죽어도 더 참을 수 없게 졸릴 때 주인은 그만 문 닫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만 닫고 곧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거지를 해야지요. 우동 그릇을 말짱하게 닦아서 선반에 올려놓고 개수통에 물을 버리고 상을 훔치고 하여야지요. 참말 일이 고됩니다. 아무렴 어른이라도 고되지요. 더구나 겨울에는 견딜 수 없는 노릇입니다. 배불리 먹지 못하고 뜨뜻하게 입지 못한 노마는 아무리 배에다 힘을 주고 으스러지라고 이를 악물고 하여도 쉴 사이 없이 온몸이 덜덜덜 떨립니다. 2어 군데 배달을 갔다만 와도 손발이 꽁꽁 얼지요. 그 뜨뜻한 우동 국물을 흠씬 좀 마셨으면 한결 나을 듯 싶습니다마는 누가 그걸 먹으라고 줍니까? 배달 한 가지만 하더라도 자전거가 있으면 얼마쯤 낫겠지요. 그러나 노마가 있는 우동집에는 자전거가 없습니다. 그래 겨울이면 노마는 꽁꽁한 행길리를 또는 눈 쌓인 거리 위를 모가지를 움츠리고 나다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손등이 겨우내 터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발가락이 제일 이 빠지는 것 같이 아픈 데는 노마는 남몰래 울기까지 합니다. 어느 일요일 동지 딸 이것만 굳은 비가 아침부터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노마는 찢어진 지우선을 받고 아저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서문을 나서 삼선평 벌판을 지나 그래도 조금 더 가야 아저씨 집입니다. 일요일이라 아저씨는 집에 있었습니다. 노마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방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아저씨가 너 오래간만이구나. 부엌에서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아이고 비 오는데 어떻게 왔니? 바지 괴침을 여미면서 뒷간에서 나오던 올해 7살 되는 사촌동생이 언니 무엇 사왔수? 노마는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게 차례로 인사를 하고 다음에 사촌 아우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오, 돌석이 잘 있었니? 이번에도 못 사왔단다.
하고 노마는 얼굴에 호젓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난 싫어, 난 싫어 하고 돌석이는 몸부림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안 사오고 이번엔 꼭 사온다더니 이번에도 안 사오고 난 싫어, 난 싫어 하고 연해 노마를 조르는 것을 아저씨가 저놈이 암만 해도 매를 맞으려고 저러지. 아주머니가 언니 올 때마다 그렇게 조르면 이제 다시 언니가 안 온다. 그리고 노마를 향하여 어서 방으로 들어가거라. 추운데 한 대 섰지 말고. 노마가 방으로 들어갔자 이리 와 앉아라 하고 아저씨는 아랫목으로 노마를 끌어안치고 그래 우동 장사는 잘 되는 모양이냐? 아주 세월이 없어요. 그래도 요즘하고는 날씨가 추우니까 더 좀 팔리겠지. 웬걸 그렇지 못해요. 웬일일까? 걔가 우동 장사하기는 아까 얼마지 자리가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건너집이 말이에요. 그래. 그 집에서 한 달 전부터 우동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허허, 그 집인 주인집보다 돈도 많죠. 안도 넓죠. 게다가 자전거도 있죠. 그러니 경쟁이 되겠습니까? 허허, 그거 안 됐구나. 그래도 덜어야 손님이 있겠지. 그야 덜어도 없어서야 어떡하겠습니까? 아저씨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다가 생각난 듯이 그래도 네 월급이야 주겠지? 월급이 뭡니까? 이달째 2달치나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야 어떡하니? 자꾸 퇴근을 해라. 그야 때때로 말해봅니다마는 며칠만 참아라 하고 어디 주어야죠. 또 실상 돈도 없긴 하죠. 그래도 안 된다. 그런 거 2달, 3달 밀리면 뜨기 쉽다. 너 얼마지? 4원? 3원이요. 그러면 2달 치면 6원이로구나. 아저씨는 몸을 잠깐 좌우로 흔들면서 수염도 아니난 턱을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다가 오늘 이래도 비가 좀 뜸하면 내 가서 주인 보고 말하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성칠이 하고 아저씨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저씨를 찾아온 손님은 아저씨와 한 공장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 나가세. 어디로? 이 사람아, 넓은 장안천지에 갈 데 없겠나? 그래도 비가 오니? 비? 여기 우산 있네. 글쎄, 우산이 어떻든 어서 잔말 말고 따라 나서기만 하게. 글쎄. 손님과 아저씨는 이러한 말을 주고받고 한 뒤에 끝끝내 아저씨는 옷을 갈아입고 손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내 잠깐 다녀 들어올 테니 너마 가지 말고 있거라. 이렇게 말하고 아저씨가 나간 뒤에 노마는 아주머니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았다가 오정 띠 부는 소리에 놀라 어이 그만 가야죠. 왜 어느새 가려고 그러니? 점심이나 먹고 천천히 놀다 가지. 하고 아주머니는 버선 깊던 손 멈추고 말하였습니다. 그야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노마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밖에 비가 오고 날이 춥고 한만치 따뜻한 아랫목에서 2시간이나 자리를 잡고 있었는 엉덩이는 아주 들기가 싫었고 오랫동안 음식도 안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노마는
다만 통김치 한 가지만으로라도 밥 한 주발 다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동집 주인에게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오정 안에는 오죠. 하고 말하고 나온 것을 생각하면 그만 일어나 가봐야만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봐야 해요. 또 틈 있는 대로 오죠. 하고 노마는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발을 신고 섬들을 내려서 보니 가지고 온 우산이 없습니다. 뭘 그렇게 찾니? 하고 마루로 따라 나온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우산이요. 분명히 여기다 아까 세워 놓았는데요. 그럼 그게 어디 갈 리가 없는데 웬일일까? 그러나 그것은 찾아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마우산은 아저씨가 받고 나갔던 것입니다. 아저씨의 박지우산은 저번에 비가 오던 밤에 어디서 술이 취하여 살을 셋이나 부러뜨려 가지고 온 채 이때까지 고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네 우산을 받고 나가셨으니 곧 오시겠지. 점심이나 먹고 좀 더 앉았으렴. 아주머니는 퍽 미안해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글쎄요. 하고 마루 끝에 가 앉아서 노마는 어떻게 하여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알 수도 없는 아저씨를 멀거니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산 없이 갈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노마 우산이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성미 까다로운 주인의 우산이라 만약 아저씨가 잘못하여 심하게 부는 바람에 뒤집혀나 눕는다든지 하면 그를 어쩌나 하고 염려가 무척 됩니다. 노마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는 일 없이 아저씨는 다 저녁 때나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또 술을 먹었는지 얼굴이 시뻘건 것이 보기에 무섭고 허청허청 걷는 걸음걸이가 퍽이나 위태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무어 술주정을 하여 남을 못살게 군다거나 그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술을 먹은 뒤에 잔소리가 심한 것이 병통이라면 병통입니다마는 아저씨는 방으로 들어와서 방바닥에 가 펄썩 주저앉더니 휴 하고 술김을 뿜은 뒤에 옆에 노마와 돌석이가 있는 것도 모르는 듯이 한참은 고개를 풀 숙이고 있다가 생각난 듯이 주머니를 뒤져 담뱃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찾는 모양이더니 그제야 노마가 한 구석에서 풀이 죽어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너 노마 아니냐? 네. 하고 노마는 역시 풀이 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동집 주인이 찾을 텐데 왜 어서 가보지 않고 그러고 앉았니? 아저씨는 술 먹어 시뻘개진 눈을 흡뜨고 꾸짖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노마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예, 노마야. 예, 왜 어른이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니? 응? 노마야! 하고 아저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마는 풀이 죽은 데다 거의 울가망이 되어 네 하고 간신히 대답하였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 보는 아이가 밖에 나왔으면 잠깐 다녀 들어갈 것이지 왜 입대 이러고 있니? 하고 아저씨는 자기가 노마우산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야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한 번 노마를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노마가 채 그 말에 대답할 수 있기 전에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말하였습니다. 노마가 어디 있고 싶어서 있었소? 임자가 그의 우산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야 들어오니 그렇게 됐지.
임자가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연한 아이 탓은. 아저씨는 깜짝 놀란 눈을 하여가지고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무릎을 탁 치고 오라 오라 그 일이 그렇게 됐군 하고 노마편을 향하여 참 내가 네 지인을 만나보고 왔다. 언제요? 언제는 지금이지. 지금 바로지. 노마는 못 믿어온 듯이 아저씨의 얼굴을 치어다보았습니다. 아저씨는 그런 것 아른 채 하지 않고 내가 진 보고 막 야단쳤다. 아이를 죽도록 부려먹고 2달씩 돈 안 주는 법이 어디 있냐고 막 야단쳤다. 아무렴 막 야단쳤지. 파출소로 가자고 막 야단쳤지. 그랬더니 그놈이 아주 겁이 나서 빌더라. 또 누구 하나 우동 먹으러 왔던 작자도 용서해 주라고 빌고. 그래 용서해 줬지. 그러고 계속 그 작자하고 또 한잔 했지. 하고 외상으로 먹는 것 보니까 단골인가 보더라. 놈이 누구하고 싸움을 했는지 온통 머리에다 붕대로 모자를 했었더라. 노마는 그러면 그것이 우서왕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정말 아저씨가 주인에게 가서 그렇게 막 얼어딱딱거리고 왔다면 걱정인데 하고 적잖이 걱정이 됩니다. 노마는 풀이 죽어서 아저씨 집을 나섰습니다. 이왕 늦었으니 아주 저녁을 먹고 가렴 하고 아주머니가 말하고 또 아저씨도 그놈 내가 그렇게 말해놨으니 관계없다. 천천히 놀다가 가렴 하고 호기 있게 늘어놓았건만 노마는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사실은 아주머니 말대로 저녁이라도 아주 먹고 갈까 하고 생각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마는 아저씨가 그렇게 호기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노마는 그곳에서 그렇게 태평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저씨는 정신을 잃도록 술이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아저씨가 자기 친구와 술을 먹으러 나갔다가 노마 있는 우동집에 들른 것은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단골로 와서 외상을 먹고는 월말에 계산하는 오서방과 만난 것이 그 증거일 것입니다. 노마는 동소문을 지나오며 아저씨가 하던 말을 되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내가 주인 보고 막 야단쳤다. 아이를 죽도록 부려먹고 2달씩 돈 안 주는 법이 어디 있냐고 막 야단쳤다. 아무렴 막 야단쳤지. 하고 신이 나게 이야기하던 것을 생각하면 노마는 제풀에 찔끔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파출소로 가자고 막 야단쳤지 하던 것을 보면 앵간이나 법석을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주인이 아저씨한테 정말 그렇게 야단을 만난 것이라면 인제 그 안갚음이 노마에게 돌아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연히 아저씨는 술이 취해가지고 하고 노마는 은근히 아저씨를 원망하였습니다. 사실 말이지 아저씨가 그렇게 야단을 쳤다고 그러면 자 예수 하고 얼른 2달치 월급을 갖다 바칠 것도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주인은 이후 열흘에 한 번이라도 다시 아저씨에게 야단을 만날 것을 아닐 테요. 밤낮 얼굴을 맞대는 것이 만만한 노마니까 이제 노마는 죽도록 불어먹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늘 당장으로 어떠한 안갚음을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차 타고 가거라 하고 아저씨가 준 10전짜리 백동전이 주머니에 있었습니다마는
노마는 버스를 탈 생각도 않고 비오는 거리를 터덜터덜 걸어가며 되풀이되풀이 그 생각만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내어 디디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자기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우동집과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노마는 다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노마의 눈앞에 쉴 사이 없이 주인의 성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하고 노마는 쌀쌀하게 부는 바람에 몇 번인가 부르러 몸을 떨면서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나 무슨 좋은 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듯 싶었습니다. 저도 모를 사이에 어느 틈엔가 우동집 앞에까지 와 있는 제 자신을 깨달았을 때 노마는 즐겁을 하다시피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동안 망설거리다가 경을 칠 듯 하거든 아저씨한테로 도망가지 하고 마음을 정하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주인 한 사람만이 가마 앞에서 멀거니 앉아 있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어가며 우동을 먹고 있는 손님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마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주인은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노마는 흘깃흘깃 주인의 기색을 살피면서 지금 오는 길이에요 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주인은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좀 더 이맛살을 찌푸린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노마는 지우산을 한 옆으로 놓고 행주를 들어 탁자를 훔쳤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노려보는 모양이 곁눈에 느껴졌습니다. 바쁜데 온종일 나가 있으면 어떡한단 말이냐? 하고 주인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노마는 인제 시작이로구나. 인제 벼락이 내리려나 보다. 하고 찔끔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손님 한 사람 없이 쓸쓸하기가 그야말로 배신질분정 같은데 바쁘니 무언이 하는 주인의 말이 퍽이나 우습다고 노마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이렇게 손님이 없어 궁상만 하고 있는 데다가 술이 잔뜩 취한 노마 아저씨에게 난데없이 그런 야단을 만났으니 그 처지가 딱하다고 주인의 마음속을 동정하기조차 하였습니다. 고려 모자 좀 하고 약국집이 갔다 오너라 하고 주인은 노마를 더 나무라지 않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배달입니까? 하고 노마는 속으로 그래도 한두 그릇은 팔리는군 하고 생각하려니까 아니 외상값을 받아오너라 하고 주인은 제 풀에 볼멘 소리를 합니다. 노마가 모자가게에서 10전하고 약국집에서 5전하고 도합 15전을 받아오니까 주인은 그 중에서 5전을 도로 노마를 주며 마코를 한 갑 사오라고 합니다. 노마는 담배도 먹지도 못하고 초연하게 앉아서 자기가 돌아오면 외상값이나 받아오랄 작정으로 있었을 주인의 정경을 생각하니 제 월급을 2달치나 안 준 주인이건만 역시 가엾은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과 반대도 한길 건너 가작가게에서 하는 우동 장사는 아주 번창할 대로 번창하였습니다. 아이 하나 자전거 한 대로는 이루 당해내지 못하도록 주문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물론 안으로 들어가서 먹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원래가 미천이 이씨하는 장사라 그와 경쟁하려면 이 편에도 웬만큼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이렇게 그날 당장 못 팔면 마코 한 갑 사먹는데도 쩔쩔매게 되는 형편이라 승부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섣달 초하룻날은 노마의 생일입니다. 부모 없고 집 없는 노마에게 생일이라고 별일이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동서문박 아저씨가 아침을 먹으러 오라고 전날 기별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노마는 몇 번인가 주저한 끝에 주인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잠깐만 저 아저씨 집에 다녀와야겠는데요. 주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노마가 낡은 목줄모를 집어쓰고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주인은 생각난 듯이 노마야 하고 불렀습니다. 오늘이 참 네 생일이라지. 그리고 잠깐 있다가 주머니에서 50전 은하를 한 푼 꺼내서 노마의 손에 쥐어주며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사 먹어라. 노마는 어제 종일 수입이 65전밖에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노마이었던 까닭에 제 월급을 석 달째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전을 말없이 주인에게서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노마는 주인을 보고 말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미리 손을 내저으며 어서 가봐라 하고 외면을 합니다. 노마는 또 잠깐 그곳에 서 있다가 마침내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몹시 춥고 또 살을 애는 바람이 친절히 치게 불고 있었습니다. 노마는 돌석이 갖다 줄 외떡을 10전어치 사들고 전차를 타고 동서문으로 갔습니다. 오늘하고 퍽 추웠겠구나.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 하고 아주머니가 물 묻은 손을 행주 치마에 씻으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하고 돌석이가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아저씨는 공장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돌석아, 너 좋아하는 거 사왔다. 자, 먹어라. 노마는 과자봉지를 내놓았습니다. 동기한데 뭘 또 사왔니? 아주머니는 절반 노마를 책망하듯이 말하고 참, 네 월급이나 좀 받았니? 받긴 무얼 받아요. 그대로죠. 사실 돈 몇 탄이라도 주인 주머니 속에 있는 눈치를 보아야 말이라도 해보죠. 그렇게 흥정이 없니? 어제 종일 판 게 65전이랍니다. 저런. 그저께는 70전이고요. 근래 와서 이런 넘어 팔아본 일이란 몇 번 못 되니까요. 그래서야 어디 집세나마 치러 가겠니? 집세가 다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나올 때 맥없이 앉았다가 무엇 먹고 싶은 거라도 사 먹으라고 50전 한 푼을 꺼내줄 때 퍽이나 가여운 생각까지 들어요. 이날 오정이 넘어 노마가 우동집으로 돌아왔을 때 밖에 빈지가 닫혀 있었습니다. 대낮에 장사도 안 하고 이게 웬일일까 하고 노마는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뒷문 역시 닫혔습니다. 노마는 잠깐 망설이를 거리다가 그래도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듯 싶었으므로 가만히 문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마는 또 잠깐 있다가 다시 문을 흔들었습니다. 누구요? 주인의 혀 꼬부라진 목소리가 갑자기 들립니다. 저예요. 노마요. 하고 노마는 말하였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문 열어줄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은 대낮에 그렇게 가게에 빈지를 닫아놓고 혼자 들어앉아 술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미천없이 이 장사를 더 계속하여 가지 못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서울바닥에서 비싼 집세를 물어가며 하루에 6, 70전 수입으로 무슨 장사를 하여 가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장사를 계속한다면
하루라도 더 미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노마가 들어온 뒤에 뒷문을 다시 걸어놓고 노마를 보고 가마에 불을 지피라고 말하였습니다. 노마는 왜요? 하고 물어보려 하였습니다마는 그렇게 말하는 주인의 말소리에 어딘지 모르게 비통한 느낌이 있었으므로 말없이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주인은 노마가 가마 앞에 가 붙어 있는 사이에도 짠지 쪽을 안주 삼아 혼자서 연거푸 술자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다가 생각난 듯이 노마를 돌아보고 예, 가서 고기 10전어치면 사오너라. 오는 길에 담배 한 갑 하고. 노마는 그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마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주껏 맛나게 우동 2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예, 노마야, 이리 와 앉아라. 하고 주인은 노마를 맞은편에다 앉히고 자, 우리 같이 우동을 먹자. 노마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주인의 이러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린 노마는 확실히 알아내지를 못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쩐지 언짢고 슬픈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한동안을 후루룩 소리를 내어가며 우동만 먹었습니다. 그러자 노마는 후루룩 소리 말고 다른 소리를 들은 듯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았는 주인을 보았습니다. 주인은 반도 채 못 먹은 우동 그릇을 앞에다 놓고 흑흑 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우세요? 하고 노마는 한급하게 물었습니다마는 주인은 대답 없이 소리조차 내어서 울기만 합니다. 주인은 이제 이 장사를 그만두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손님이 와서 사 먹지도 않는 술을 홧김에 자기 혼자 실컷 들이켠 것입니다. 노마를 붙자 노마 월급을 이제까지 주지 못한 것이며 추운데 손등이 온통 터진 것이며 그러한 것이 생각되어 노마가 퍽이나 가여웠으므로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동을 만들어 먹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노마도 슬퍼져서 저도 모르게 엉엉 주인을 따라 울었습니다. 얼마 있다 주인은 울음을 그치고 노마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변통을 하였는지 돈 4원을 꺼내 노마 앞에 놓았습니다. 내가 장사를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부모도 없는 어린 네 월급이야 어떻게든 해주려 하였건만 그것도 여의하게는 안 되는구나. 석 달치 구원해서 4원밖에는 못하겠다. 외상값 못 받은 것을 모두 쳐보니 이러저러 18원 된다마는 몇 달 전에 못 받고 한 것들이니 한 반이라도 걷어받기는 힘이 들겠다. 내 모두 네게 맡기는 것이니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너나 써라. 주인은 말을 하고 나서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는 어느 틈에가 쌀락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섣달 금음이 가까운 날이었습니다. 노마는 고려모자 점으로 오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노마는 오서방이 우동집에 지고 있는 외상값 55전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이 처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이 뭐예요? 쳐보면 주인이 우동집을 그만둔 뒤로 꼭 7번째입니다. 첫 번
4번은 일껏 모자점으로 찾아가서도 만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오서방이란 사람은 그 모자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놀러 다니는 사람인 까닭이에요. 직업은 어느 회사 외교원이라 하지만 물론 자세한 것을 노마는 알 수 없었습니다. 5번째 가서 겨우 만났는데 당장 가진 돈이 없다는 구실로 사흘 뒤에 오라고 기한을 줍니다. 노마는 사흘 뒤에 다시 가보았지요. 그랬더니 더 핑계 댈 것도 없던지 오서방이란 사람은 생각 끝에 영수증을 써오너라 하고 불쑥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려. 노마는 잠깐 동안 어이없이 오서방의 얼굴만 치어다 보았습니다. 사실 그럴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 어떤 우동집에서 아는 손님한테 외상을 주어놓고 나중에 받을 때 영수증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데가 있겠습니까? 노마는 한참이나 오서방 얼굴을 치어다보면서 이런 사람에게 단돈 1원도 못 되는 것을 받으러 동소문 밖 아저씨 집에서부터 몇 번씩이나 이렇게 찾아오고 한 것을 생각하니 슬며시 눈물조차 나려 합니다. 우동집 같은 데서 심부름하던 아이라고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아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업신여기고 놀리고 시달리고 하여도 좋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니 견디지 못하게 분하고 슬퍼 거의 울 가망이 되어 노마는 소리쳤던 것입니다. 영수증을 써오라고요? 그러면 언제 당신은 운동 먹을 때 다만 얼마라도 계약금 내고 자셨어요? 이것이 바로 어제 저녁 때 일입니다. 노마는 악이 나서 오늘 7번째 오서방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 공책에서 뜯어낸 종이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곳에는 서투른 솜씨로 이러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자집에 오서방은 없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모자점의 젊은 점원은 노마를 가엾다고 생각하였던지 날로 옆으로 와 앉으라고 자리를 주고 그리고 어쩌면 조금 있으면 오서방이 돌아올 듯도 싶으니 기다리라고 일러줍니다. 노마는 그곳에서 3시간이나 있었습니다. 저녁 전에 온 것이라 밥때도 놓치어 배도 앵간히나 고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는 오서방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포근한 난로 옆에서 어느 틈엔가 노마는 잠이 들었던가 봅니다. 예, 어디서 자니? 깨라. 후끈후끈한 통에 저도 잠깐 졸고 있었던 젊은 점원이 노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치어다 보니 기둥에 걸린 시계는 벌써 10점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오서방이 오겠지. 오서방을 만날 때까지는 밤이 새도록 위해서 기다리리라. 이렇게 잠깐 생각한 노마이었습니다마는 어인 까닭일까요? 저 모르게 눈물이 2줄 뺨을 흘러내립니다. 노마는 젊은 점원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눈물 흐르는 얼굴을 잔뜩 수그리고 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참지 못하고 걸상에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뒤 생각 없이 겨울 밤중에 쓸쓸한 거리를 다름질쳐 갔습니다. 전등 달린 전신주 밑에까지 와서 노마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듯이 주머니에서 그 영수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마는 잠깐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푹 뒤쪽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있다가 기운 없이 그것을 한 길 위에 내어버리고 노마는 엉엉 소리조차 내어 울면서 어두운 길을 걸어갔습니다.